예, 안녕하십니까. 네, 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방학을 했죠, 이제는. 방학을 해서 새로운 결심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막막하기도 하고 뭐 기대가 되는 부분도 있고 뭐 고시라는 어려운 시험이니까 잘할 수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이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시험 일정으로 보면은 오늘 그 행정고시 2차 시험이 오늘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첫날입니다. 토요일 날 시험을 보고 그 다음 일요일을 쉬고 월화 이렇게 보고 아마 수요일을 쉬고 목금 뭐 이렇게 봐서 마무리가 될 겁니다. 어쨌든 우리 학생들이 많이 되기를 어제 저녁에 제가 나름대로 기를 모아봤습니다. 매번 많이 되는 학생들이라 올해도 기대에 어긋나지 않고 잘 성과를 내려라 이렇게 판단됩니다. 다른 학원보다 우리 학생들이 많이 되고요. 또 이제 많이 되는 원인에는 우리 학원이 이제 복이 있습니다. 복이 있다는 게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모여요. 고시라는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일단 자원이 우수해야 되는데 좋은 학생들이 매년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모인 학생들을 학원도 이제 성의를 가지고 열심히 많이 시키기 때문에 결과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원래는 작년보다 더 나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는 더 하고 있어요. 매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이 학생은 어느 정도 성적으로 합격하겠다 이런 기준들이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있습니다. 모의고사 성적이나 뭐 이제 이 답안에 대한 퀄리티 이런 부분을 보면은 원래는 그래도 이제 전체적으로 수석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다른 해보다 많이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결과가 나오면은 여러분 다 알 수 있게 이렇게 공표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설명의 순서는 하다 보면은 한 1시간 뭐 이렇게 남짓 걸리게 됩니다. 어쨌든 지루하지 않게 필요한 내용 위주로 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들은 뭐 1번에 해당되는 고민을 하고 있는 학생도 있을 겁니다. 뭐 특히 저학년들 뭐 지금 해야 되는가 내년에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이 있고 또는 하겠다 이렇게 결심을 섰으면은 어떤 부분을 주의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고민이 또 2번에서 해결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되겠다 이렇게 또 생각하면은 그 다음 이제 3번 뭐 예비 순환 과정은 지금 맞지 않고요. 그 다음 이제 학원 일정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소개도 필요하고 그 다음 이제 고민이 가장 많은 부분이 이 부분을 현실적으로 많이 고민할 겁니다. 이게 학원 강의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가, 인강을 해야 되는가, 뭐 실강을 해야 되는가, 또 실강을 한다면은 단가로 가야 되는가, 종합반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 가지 정보들이 혼재돼서 아마 들어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건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나머지 부분은 뒤로 가면서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언제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주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대학과 달리 이제 고시는 장기화되면 안 됩니다. 장기화되면은 대학생이 통째로 나를 가능성이 있고 또 장기화돼서 유리한 시험이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1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장기화되면 불리합니다. 불리하니까 더구나 또 이제 어떤 학생들이 뭐 1학년부터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하는데 1학년부터 하면 안 됩니다. 하면 안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런 이제 높은 시험을 하기 위해서는 지적 기반이 조금 형성이 돼야 되는데 그 충분히 잘하지 않은 머리로 이렇게 내가 공부를 잘했다. 그 다음 대학에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 이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지 않은 1학년 때는 절대로 하지 마시고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1학년이 시험이 되면은 임용유예 기간이 1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교를 중퇴를 해야 돼요. 근데 고시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교를 중퇴할 정도다 이런 가치는 아닙니다. 학교 정상처럼 마치고 고시도 붙고 왜 이제 학교를 중퇴하면 안 되는가 하면은 들어가면 석사도 받아야 되고 박사도 받아야 되는데 학위가 없어요. 그 다음 뭐 이제 다 아시겠지만 학연이다 이런 부분도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연결고리가 끊어진다 이런 부분은 장기적으로 볼 때는 바람직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1학년은 맞지 않고 그럼 2학년 때부터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2학년이 뭐 지금 예컨대 2학년이다 이렇게 하면은 조금 빠릅니다. 2학년 1학기는 조금 빠르니까 2학년 때도 하지 마시고 2학년을 마친 다음에 하세요. 마친 다음에. 그래서 1, 2학년은 1학년은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이제 부작용만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2학년은 지금 하지 마시고 겨울방학 때 오세요. 겨울방학 때. 또는 겨울방학 때 오라 이렇게 하면은 그 전에 뭘 하고 오면 좋을까요? 이렇게 하는데 그 전에 열심히 놀고 오세요. 그게 최선의 준비입니다. 고시는 뭔가 세상에 대한 에너지를 좀 태우고 와야 돼요. 뭐 이제 대학생이 경험해야 되는 여러 가지 뭐 경험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연애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연애 경험도 쌓고 그 다음 또 이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렇게 하기도 하고 봉사활동도 하고 그 다음 뭐 해외여행도 이렇게 많이 다녀봐서 모든 에너지들이 많이 소진된 상태에서 오는 것이 좋습니다.
오로지 이제 공부 에너지만 남았을 때 그때 와서 빨리 시작하는 게 능사가 아니고 적당한 시기에서 빨리 끝내야 됩니다. 적당한 시기에서 빨리. 그 적정한 시기. 그 시기가 3학년입니다. 그럼 지금 3학년 1학기다 이렇게 하면 지금 적기예요. 지금 해야 됩니다. 이게 3학년 2학기 돈다 하면은 벌써 4학년이 되어버리죠. 4학년이 되어버리니까 마음이 쫓기게 됩니다. 쫓기게 되니까 3학년은 지금 해야 되고 4학년이 시작하면은 약간 우리가 보기에는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전공이 어느 정도 쌓인 상태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고시에 접근하는 경로가 이 부분이 다른 학생들보다 조금 빠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마음이 쫓길 겁니다. 본인의 마음이 쫓기니까 늦어도 4학년, 그 다음 적정 시기는 3학년이다.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러니까 저학년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아무리 얘기를 해도 뭐 도움이 되는 뭐 경작을 하고 뭐 어떤가요? 이렇게 하는데 그보다는 학교 생활 열심히 하는 게 제일 나아요. 이게 고시는 처음에는 특정한 전문 지식이 좌우되는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 학생은 총체적 능력에 대한 평가입니다.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다든가 교육 활동을 많이 한다든가 남학생 같으면 뭐 몸을 튼튼히 한다든가 여러 가지 다른 활동을 하고 공부 에너지는 한꺼번에 분출시키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걸 명심을 하시고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휴학하고 해야 되는가 학교와 병행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인데 이거는 불가능입니다. 이거 안 돼요. 어제도 이제 서울대학 학생 2명이 경제학 학생인데 2명이 이제 휴학을 하고 해야 되겠다 이렇게 2명 학생이 왔어요. 친구끼리. 원래 1차 붙고 지금 2차를 보고 있겠네요. 왜 그렇게 생각했냐 이렇게 하니까 1차는 2번 붙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하니까 지금 엉망진창이 되었다.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거의 정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학교와 병행하게 되면은 간혹 성과를 내는 학생이 있어요. 성과를 내는 학생이. 붙는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그건 아주 예외. 머리가 엄청나게 좋은 학생들이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아주 극소수 학생들이. 아니면은 머리는 그냥 좋은 정도인데 운이 엄청나게 좋은 학생들이 있어요. 그 학생들은 몫이고 거기에 맡기면 안 됩니다. 거기에 맡기지 마시고 무조건 휴학해야 됩니다. 휴학을 해서 올인할 준비를 하고 고시 공부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 시작하는 시기는 휴학을 하는 시기부터 공부를 시작하는 게 제일 적정한 시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고시는 이거는 잘못하면 아주 위험합니다. 이걸 겁을 내시죠. 이제 부모님은 겁을 내실 거예요. 학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시 준비를 했는데 혹시 장기화돼서 붙으면 되는데 안 붙으면 주변에 뭐 사촌형 중에 아주 똑똑했는데 뭐 7년째 고시하고 있다. 뭐 5년 해가지고 안 됐다. 이런 안 된 사례들을 많이 접할 거예요. 그게 현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고시는 똑똑한 학생들이 열심히 해서 그중 일부가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아주 위험해요. 대신에 그럼 위험하면 비켜야 되는가 이런 얘기인데 위험성을 최소화시키면 도전을 해볼 만합니다. 이 사무관이 되면은 제가 이제 이 학원에 오기 전에 금융감독원에서 제가 한 8년 있었네요. 8년 있다 이제 저는 좀 맞지 않았어요. 저는 좀 답답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세상 밖으로 이제 경쟁사회로 나와버렸는데 지금 이제 동기들을 만나보면은 이제 아주 의미 있는 직책에 있습니다. 부서장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사무관이 그 직책을 얻는 겁니다. 20대.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달성한 그러니까 제 아들이 지금 대학교 2학년인데 내 아들이 시험이 되면은 나 사회적 지위를 걔가 얻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빨리 30년 빨리 당기는 거니까 해볼만 합니다. 해볼만 한데 장기화되면 안 돼요. 장기화되면.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고시는. 근데 세월을 보낸다고 뭐 3년을 하면 가능성이 5년을 하면 가능성이 높아지는가 그렇지는 않아요. 가능성은 갈수록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일부가 될 뿐이에요. 일부가. 3년, 5년 일부가 될 뿐입니다. 하니까 지금 위험하니까 실패하는 경우 이건 괜찮아요. 차라리. 열심히 해서 실패하면 뭐 어쩔 수 없죠. 공방은 남아있으니까. 근데 이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수험기간이 장기화돼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사실은 같은 유형입니다. 왜 장기화되겠습니까? 실력이 없으니까요. 운이 없어 안 된다? 운이 없는 경우는 한두 번이에요. 한두 번이지 실력이 있으면 운도 비켜갑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시험에 붙는 지식이 100이 필요한데 80을 준비한 학생은 25 불운이 발동하면 이게 안 되는 것이고 100을 준비하면 항상 행운입니다. 행운이기 때문에 운이 없어 안 되는 경우는 아주 드물어요. 반대로 운이 좋아 되는 경우도 드물게는 있습니다. 드물게는 있는데 어쨌든 2번, 3번 같은 명이에요.
수험기간이 장기화되는 경우나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부지기수로. 엊그제 왔던 학생이 또 서울대학 학생이네. 뭐 익명이니까 얘기를 해도 되는데 그 학생이 작년 3월 달에 우리 설명회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혼자 하지 말아라. 혼자 하면 나를 또 보게 될 거다. 틀림없이 내가 말한 시행착오에 빠질 테니까 가슴으로 할 테니까 얘기를 가슴으로 들어라 이렇게 했는데 이 학생이 어제 와서 하는 표현이 선생님 그 얘기를 저는 머리로 들었어요. 귀로 들었어요.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1년 지난 다음에 그렇게 왔어요. 틀림없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그 학생의 실력이 제가 1년 동안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인데 들어보니까 우리 학원 종합반으로 치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본인이 보낸 세월은 1년이 넘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 학생이 그 상태를 유지해서 하면은 학원으로 치면 한 8개월 정도 공부해요. 그걸 어림없습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수험기간 대비 실력이 쌓이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왜 그런가 하면은 누구든지 뭐 합격하고 싶어서 시작을 하죠. 또 그렇게 자신이 있기 때문에 시작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장기화되고 이런 부작용이 이제 노출되는가 하면은 일단 합격 목표 기간 설정을 이걸 학생들이 잘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이렇게 학생들한테 물으면은 약간은 겸손한 표현을 이제 감히 한 걸 겁니다. 한 3년 계산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2년이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데 그 기간도 너무 길어요. 예컨대 3년 뒤에 내가 합격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지금 행동이 정해질 겁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3년을 내가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은 여름방학 때 더우니까 여행도 갔다 오고 친구도 만나고 시험시험 해야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3년 안에도 못 돼요. 그래서 합격 목표 기간은 2019년입니다. 내년까지만 하세요. 내년까지만. 요렇게. 2019년까지만 하세요. 요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깜짝 놀랍습니까? 요렇게 해서 안 되면 안 되는 것이에요. 대신에 고시는 열심히 한 학생 중에 일부가 되는 시험이니까 혹시라도 안 되면은 유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격차가 크게 나서 안 되는 경우. 또 하나는 근소하게 안 되는 경우. 근소하게 안 되는 경우는 한 번 더 하세요. 그렇게 해서 아주 늦추더라도 2020년 요 기간은 절대로 넘기면 안 돼. 요 기간은 넘긴다고 해서 시험이 되는가? 안 됩니다. 안 돼요. 물론 넘긴다고 해서 되는 학생 일부 나오겠지만 피해가 너무 커요. 안 될 확률은 너무나 많고 될 확률은 아주 극소하게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2019년까지만 생각하세요. 지금은 이것마저도 없애서 2019년까지. 그럼 선생님 정말로 가능할까요? 고시가 정말로 된다 이런 확신이 있는 시험입니까? 그런 시험 아니에요. 대신에 우리가 논리적으로 추론해가지고 그 이제 내년 2019년까지 공부했을 때 합격할 수 있는 공부량을 우리가 채울 수 있는가 이렇게 따지면 돼요. 그래서 합격할 수 있는 공부량을 채우면은 되고 안 되고는 이제 하늘이 정해줘야 됩니다. 그때는 하늘이 정하는 것이에요. 되는가 이렇게 보면은 이 사법고시하고 다르게 사법고시는 무조건 2년입니다. 이거는. 우리 이제 사실 있을 때 우리 학원은 점유율이 한 85%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그때는 수석 학생 중에 10명 중에 10명이 다니는 학원입니다. 무조건 2년이에요. 무조건 2년. 뭐 천하에 아주 천재들이 모였다 할지라도 무조건 2년이에요. 그 양이 있기 때문이고 그는 이제 사법고시는 왜 2년이 걸리는가 하면 1차 시험도 양이 많고 2차 시험도 양이 많아요. 양이 많은데 이 행정고시는 완전히 다른 시험이에요. 피세선 양이 없습니다. 피세선. 피세서 적성이 있다 이렇게 하면은 한 달 만에 끝내기도 하고 2달 만에 끝내기도 해요. 그 다음 2차로 들어갔을 때 경제학 한 과목, 행정법 한 과목, 정치학, 행정학, 선택 과목 이렇게 5가지인데 내부를 들여다보면 3과목이에요. 경제학 하나, 행정법 하나, 행정학, 정치학은 한 과목입니다. 선택은 없어요, 사실은. 선택은 행정학이 연장되거나 뭐 경제학이 연장되거나 이런 과목이지 독자성이 없습니다. 독자성이 없기 때문에 또 양도 아주 적어요. 아주 적기 때문에 3과목입니다. 세 과목을 몇 년 하겠습니까? 내가 3년 하겠다 이렇게 계획 세우면은 한 과목 1년 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게 타당합니까? 그게 맞지 않아요. 맞지 않기 때문에 지금부터 계획 자체를 다시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그 개념을 완전히 없애야 돼요. 이제 부모님들의 개념은 옛날에 1차 한 번 보면 2차를 2번 볼 기회를 줬었어요. 올해 붙으면 내년까지. 이때는 2년 해야 돼요, 무조건. 그때는. 1차 1년, 이렇게 해서 학생들이 1차만 1년 하니까요. 그리고 되면은 그에 2차 떨어지더라도 2차 1년 하면 되니까 그때는 무조건 2년이에요. 한 번 떨어지면 4년, 한 번 떨어지면 6년. 이렇게 되니까 뭐 삼촌, 작은 삼촌이 뭐 10년에도 안 됐다.
또는 10년 만에 됐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이고 지금은 달라요. 지금 다르기 때문에 합격 목표 기간은 2019년까지만 하세요. 2019년까지만. 그럼 2019년을 잡았을 때 현실적으로 가능한 루트가 있는가? 이 루트는 제가 제안을 해드릴 테니까 이따 들으시고 일단은 마음속에 내가 내년은 시험 삼아보고 이런 생각이 있다면 완전히 지워야 됩니다. 지워야 되고 그 다음에 최상의 여건을 조성하고 최선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아까 얘기했던 휴학 해야 되고 경제적 여건 해결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가끔 학생이 아르바이트 하면서 안 돼요. 그건 대학까지는 가능해요. 대학은 층층이 있으니까요. 예컨대 서울대 갈 학생, 능력 있는 학생이 여건이 아르바이트를 해야 되는 여건이다 이렇게 해서 연고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 만족도가 나와요. 근데 이거는 고시는 백이냐 아니면 영어 싸움이기 때문에 여건이 확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가끔 직장 다니면서 5급에 도전할래요. 어림도 없어요. 어림도 없고 그 다음 일일 최대한 공부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어제 왔던 학생이 질문하기를 아까 얘기했던 1년 허송세월을 한 서울대 학생입니다. 선생님 하루에 12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10시간 공부해야 되나요? 답이 있나요? 없어요.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안 돼요. 그런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고 객관적 지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학원에 오시면은 우리 종합반이 300명이에요. 그 안에서 상위 30% 선을 우리는 합격 안정권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본인은 나는 상위 10%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더 안정권이에요. 그렇게 해서 예컨대 하루에 6시간 했는데 상위 5%다. 이렇게 하면 충분한 겁니다. 근데 하루에 14시간 했는데 상위 40%다. 이렇게 하면 이건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공부량 확보다 이런 얘기는 학생들이 혼자 하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고시는 엄청 해야 돼. 엄청 해야 되니까 몸이 피곤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아침 7시부터 저녁 12시까지 하고 잠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데 다음이 없어요. 다음이 없기 때문에 이거는 공부량 확보는 객관적으로 성적으로 해야 됩니다. 모의고사를 우리가 거의 매일 보니까 모의고사 성적 나는 10%를 유지하겠다. 이렇게 하면 그게 적정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생은 10%를 달성하는데 10시간 하기도 하고 어떤 학생은 6시간 하기도 해요. 또 과목별로 또 다릅니다. 예컨대 경작을 할 때 경작을 전공하는 학생은 조금 쉽게 달성할 겁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을 달성하는데 행정학을 처음 하는 학생은 조금 더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해서 어떤 데는 에너지를 많이 쓰면 달성해야 되고 어떤 경우에 에너지를 좀 아끼고 이렇게 해야 롱런 할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최대한 공부량 확보는 객관적 지표를 이렇게 가지고 해야 됩니다. 매번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 세 번째로 수험생활 할지 말지 여부에 대한 객관적 평가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이 부작용이 10%라면 이 부작용은 인생 전체에 미칩니다. 취업기회를 놓치거나 아니면 고시 트라우마가 계속 쌓이거나 이렇게 해서 나중에 진로가 아주 이제 원하지 않은 방향으로 갈 수도 있어요. 하니까 요 부분인데 이거는 공부를 시작할 때도 저한테 오세요. 학생을 데리고. 학생만 보내지 말고. 그리고 마칠 때도 같이 오세요. 같이.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학생이 고시 공부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은 부모님들이 고시를 모르니까 애한테 맡겨요. 애한테. 얘가 대학생이니까 얘가 잘 알아요. 또 얘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대학생들도 잘했어요. 이렇게 애한테 맡겨요. 애는 뭘 압니까? 애가 뭘 알까요? 걔도 몰라요. 모르기는 똑같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검색하고 친구 얘기 듣고 그 다음 선배 얘기 듣고 또는 동료들이 하는 거 보고 이렇게 결정하는 겁니다. 얼마나 위험하겠어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항상 전문가하고 상의해가지고 바른 길로 이렇게 시작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될까 말까 시험이 고시예요. 그 다음 이제 더 힘든 게 마치는 겁니다. 마치는 거. 마치는 건데 마치는 게 해피엔딩이 되면 괜찮아요. 합격해서 마치면은 서로의 고민할 영역이 전혀 없는데 불합격했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때 꼭 오세요. 원래는 18명이 왔네요. 18명. 16명은 그만 시켰어요. 하지 말아라. 그 다음 4명 한 번 더 해라. 이렇게 했는데 처음 해보면 모릅니다. 근데 학원에 이제 우리가 1년 이상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20년 고시생 가르쳤는데 전 녀석 원래는 힘들지만 내년에 되겠다. 하면 안 되겠다. 이 친구는 원래 하면 되겠다. 원래 성적도 기대된다. 이런 친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고집이 두 군데에서 나올 수가 있어요. 부모가 기대를 과하게 가지고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학생이 고집을 부릴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학원에는 데이터는 쌓여있기 때문에 그때는 얘기해드려요. 지금은 몰라요, 지금은. 학생들은 천차만별입니다. 변화무쌍해요. 계속 공부를 못하다가 시험 직전에 성적을 확 올려가지고 시험이 되는 유형, 처음부터 잘하는 유형, 꾸준히 올라가는 유형, 다양해요. 끝까지 못하는 유형,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지금 그 변화폭을 우리가 측정할 수가 없어요. 근데 1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뭐 되겠다,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그래도 알지 않겠어요? 오차가 발생은 하겠지만은 제 경험상으로는 그냥 경계선에 있는 학생들의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지 이 경우에는 없습니다, 오차가. 그러니까 마칠 때 고민을 해야 되겠다. 고민이 된다. 이렇게 하면 그때도 오세요. 그때도 오시면은 우리 학원 학생들은 그만 시키세요. 뭐 하세요. 이렇게 합니다. 해요. 근데 이게 이제 1년 동안 공부하다 보면은 학생들이 자존심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생기고, 그 다음에 본인은 이제 꿈들이 있을 거예요. 5급 하는 학생들이 내가 직업을 얻겠다. 이 생각만으로 하는 학생은 1분에 있습니다. 1분은. 근데 그 너무 뭔가를 꿈꿔요, 학생들이. 이제 꿈 때문에 계속 하겠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때로는 달성이 안 되기도 합니다. 안 되기도 하기 때문에 소모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학원에서 판단해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이거는 막아야 됩니다. 이거는. 장기화되는 게 2년이다, 3년이다, 4년이다. 이렇게 장기화되면 안 돼. 이거 학원도 원하지 않아요, 학원도. 우리가 뭐 학생 하나, 둘 더 잡아둬서 큰 부자가 되겠습니까? 그건 아니고 본질은 교육이기 때문에 그래도 방향을 좋게 잡아주는 것이 나중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아까 2019년에 마치자 이렇게 했는데 제도 개선 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2차가 이렇게 분리될 때. 올해는 1차만 붙고 내년에 2차 붙으면 될 때. 그때는 합격 연령이 평균 30세였어요. 제도를 바꿨습니다. 26세입니다. 몇 년 하겠어요? 군대 갔다 오고. 뭐 학생들이 뭐 20살부터 합니까? 그리고 23살, 24살 이때부터 하죠. 빠르면 22살. 합격 평균 연령이 26세다 이런 얘기는 절반이 26세 이전, 절반이 26세 이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몇 년 하시겠습니까? 적당한 수험기간에. 현실적으로 보더라도 3년 한다, 4년 한다 이게 맞지 않아요, 분석이. 현실적으로도. 하기 때문에 수험기간은 일반 행정 뭐 이 정도 잡습니다. 이 정도. 국립외교는 이 정도 잡아요. 18개월은 너무 이제 18개월 정도 노린다 이렇게 하면 성적을 노려야 되고 뭐 적정한 기간이다 이렇게 하면 16개월 정도 이렇게 하면 충분합니다. 지금 13개월 남았어요. 12개월 남았네. 그러니까 4개월이 지금 없어진 상태입니다. 조금 더 해야 돼요. 이게 고시 공부 절대로 막아야 되는 게 시행착오입니다. 저 시행착오를 제일 많이 하는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대학이에요. 그 다음 많이 하는 학생이 아마 학교가 연고될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학생들이 그 고등학교 때 대학을 가면서 시험을 통한 성과를 얻어본 학생들이에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영역인데 본인들이 예컨대 등산으로 치면은 한라산이나 백두산 정도 올라본 경험입니다. 그걸로 에베레스트 오르겠다고 지금 길라산 겁니다. 장비도 없이. 이렇게 해서 서울대 학생들은 두 갈래로 가요. 정말로 뛰어난 수재들이 있습니다. 학교마다 있어요. 뭐 연고도 있는데 그 학생들은 짧은 기간 내에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은 학원을 다니거나 안 다니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 학생들이에요. 척척척 이런 학생들이 있어요. 천재급이. 그 학생 아주 일부입니다. 아주 일부고. 그 다음 대부분은 머리는 똑똑한데 혼자 고시 공부하면 오래 걸리거나 안 되거나 이런 수준의 고시를 비춰보면 그 자체는 우수하지만 그 학생들이 시행착오 때문에 3년이 걸리거나 아니면 능력이 1년이면 되는 학생이 2년이 걸리거나 3년이 걸리거나 본인의 능력보다 더 오래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시행착오예요. 그 학생들은 학원의 전도가 높지가 않아요. 높지가 않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있다 이렇게 착각합니다. 물론 혼자 할 수는 있어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려는 서울대학 학생 중에 학원에 가까우니까 우리 학원으로 많이 옵니다. 많이 와서 빨리 되는 학생. 두 부류예요. 그 중심에 시행착오가 있습니다. 시행착오 하시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시행착오 제일 중심에 고립된 겁니다. 고립된 거. 혼자 하는 거. 혼자 하게 되면 일단은 이게 크게 나옵니다. 특히 이 학생들. 세상에 즐거운 게 없어요. 뭐 맨날 공부해야 되는데 또 지표도 없습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뭐 학교권에 드는 공부를 하는지 내가 실력이 늘고 있는지 이런 개념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감각이 묻어지는 겁니다. 묻어지고 이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두 번째로는 이런 거. 혼자 하면 너무나 힘드니까 그룹을 만들게 됩니다. 그룹을
그룹을 만들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그룹 안에는 합격생이 그룹 안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아요. 합격생은 합격했으니까요. 근데 그룹을 만들면은 일단 자장이 하나 생겨요. 장수생이. 오래 공부한 선배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처음 하는 학생, 그 다음 뭐 어중간한 학생이 이렇게 모이겠죠. 그렇게 되면 잘못된 조언에 노출될 위험이 아주 높습니다. 장수생이 본인의 길로 초보생들을 안내할 가능성이 높아요. 이 얘기 같은 얘기입니다. 답답하게 될 거예요. 고시생 특징이 뭔가 하면은 본인 오류를 인정 안 합니다. 인정하면 고시생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잘못된 방향이 아니라 내 방식은 옳은데 내가 열심히 안 했어 이렇게. 열심히 안 해서 그래요. 아닙니다. 방향 자체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방향 자체가 잘 되고 내가 실력이 는다. 내가 합격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들면 열심히 하게 돼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게 뭔가를 해도 실력도 늘지도 않고 성과도 없고 이렇게 하니까 자꾸 의지가 꺾이는 겁니다. 하기 때문에 이런 고립의 유형이 단가반을 다니겠다. 이거예요. 단가반을 다니겠다. 이것도 고립 유형입니다. 아마 여러분 고민하다 보면 저런 부분에 대해서 뭐 단가로 다녀, 종합으로 다녀, 여러 가지 얘기 들어올 거예요. 근데 요게 이따 또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은 단가반 활용하는 경우이고 이것도 고민하죠. 사립대학 학생들. 학교 고시반을 활용하면 어떨까? 이것도 고립되는 거예요.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독서실 이상 기능이 없어요. 차라리 신림동 와서 단가반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고립의 부작용이 있으니까 스터디를 구성을 합니다. 구성을 해서 이런 부작용이 있으면은 그냥 깨고 나오면 그만이에요. 학교 고시반은 깰 수가 없어요. 선배 때문에. 그 이무기 같은 선배들이 있습니다. 그 선배들이 뭐 신입생이다 이렇게 하면은 뭐 고시에 대해서 조언 엄청 합니다. 엄청 하는데 거기에 맞는지 틀리는지 본인한테는 일단 잘못된 방법으로 입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종합반 내에서도 고립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거는 학원에서 차단해 주니까 크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니까 저거는 절대로 막아야 됩니다. 이 고시는 여러분들 이제 수험 경험이 어디까지 있는가 하면 대학 가는 경우까지밖에 없어요. 대학 갈 때 큰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었죠. 그럼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옆에 친구가 많이 하니까 나도 더 열심히 이렇게 시험 잘 보고 이렇게 좋은 대학을 가고 이 정도 경험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가 준비하는 시험은 완전히 다른 시험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혼자 해야 돼요. 혼자 해야 돼요. 울타리가 없어진 상태입니다. 아주 위험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아까 제기됐던 문제점들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고민하죠. 실강을 할지 인강을 할지. 왜 고민하는가 하면은 대학을 인강으로 갔으니까. 대학도 인강으로 갔어요. 이렇게 되니까. 안 돼, 이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주관식이 있어서 안 돼. 주관식은 남이 봐줘서 뭐가 잘못됐다. 채점을 해주고 첨삭을 해주고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시험을 봐가지고 이렇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그 대학 갈 때 치면 논술 약간은 경험이 있겠네요. 그렇죠? 그거 혼자 하면 됩니까? 뭔가는 지도를 받았어야 될 거예요. 그 얘기는 비슷합니다. 근데 이거는 논술 시험이에요. 논술 시험. 깊이 있는 논술 시험. 혼자 안 돼. 그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건 안 됩니다. 이건 안 되고 인강 이게 보세요. 인강은 의지발동도 잘 안 됩니다. 이게 경작 실강을 예컨대 24일간 진행한다 이렇게 하면은 인강을 24일 동안 다 들은 비율이 우리가 매년 조사합니다. 매년 조사하면 이게 한 4.5% 정도 됩니다. 4.5%. 24일 내에 학원 실강이 진행되는 기간 안에 인강을 다 들은 비율이 45%가 아니라 4.5예요. 4.5. 이렇게 되고 80일을 이렇게 줍니다. 인강은 좀 뭐 사정이 있으니까 학교 다니면서 들으니까 좀 이렇게 들으세요. 이렇게 하면은 그 기간 동안에 듣는 비율이 34% 정도 됩니다. 이렇게밖에 안 돼요. 똑같습니다. 행정법, 경작 바뀌지 않아요. 그 4.5% 정도만 실강만큼 제때제때 진도를 나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더 빨리 듣는 뭐 장점은 있겠지만은 초기 공부할 때는 빨리 듣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내용을 익히는 게 더 훨씬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인강은 장점도 있지만은 단점이 많기 때문에 선택의 대상이 아닙니다. 대신에 1차는 괜찮아요. 1차는 객관식으로 하는 거니까. 객관식은 바로바로 뭐 강의 듣고 시험 봐가지고 점수 잘 나오면 그걸로 충분히 입증된 거죠. 그래서 인강 안 되고 실강으로 와야 됩니다. 이걸 또 고민하죠. 단가반으로 갈지 종합반으로 갈지. 고민하죠. 애들한테 맡겨두면 고민을 합니다. 애들이 정보를 다 이렇게 해보니까 뭐 인강으로 해야 돼? 뭐 실강으로 할까?
실강으로 하면 단가로 할까, 종합반으로 할까, 이렇게 학생들이 고민을 해요. 이제 애들이 아니라 용어를 제가 바꿀게요. 이제 학생들이 고민을 합니다. 학생들이 고민을 하는데, 혹시라도 재수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이 있으면, 재수하기 전에 단가로 할지 종합을 할지 이렇게 고민합니까? 안 할 것 같은데. 대선 가서 영어를 듣고, 종로 가서 수학을 듣고, 다른 데 가서 국어를 듣고, 이렇게 고민합니까? 그렇게 안 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우선 학생들이 모인 데서 공부하고 싶어요. 나는 자율성이 부여된 상태에서 열심히 하고 싶어요. 난 대선 가야 되겠다. 아, 나는 뭔가 자율성이 부여되면 공부 안 하는 성격이에요. 이렇게 하면 또 관리가 뭐 정평 있는 학원 이렇게 선택해 갈 겁니다. 왜 그렇게 갑니까? 위험성이 있어서 그래요. 그 위험성은 뭔지 아시죠? 그렇죠? 혼자 하면은 흩어지니까요. 의지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흩어지니까. 차라리 대학 재수는 정말로 독하면 혼자 할 수도 있어요. 왜 혼자가 가능한가 하면 아니까요. 고3을 거쳐와서 아니까 그 경험에다가 본인 의지를 더해가지고 더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인강들으면서 하면 되니까 그건 가능한데 이건 모르는 영역이에요. 모르는 영역. 모르는 영역에 손자 길을 떠나겠다. 기껏 아는 지식이 인터넷 검색해서 경험, 들은 거 천차만별의 얘기들이 들릴 겁니다. 그걸 가지고 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절대 안 돼. 시험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능력에 비해서 그만큼 적정한 성과를 못 냅니다. 오래 하거나 아니면 포기하거나 이렇게 될 거예요. 하니까 그래서 자 실증적으로 좀 보여드릴게요. 이겁니다. 자료를 보시면은 요게 GS 1순환 이렇게 돼 있죠. 1순환 이렇게 1순환 모의고사 성적인데 요 1순환이 이제 언제적 얘기인가 하면은 어느 시점 얘기인가 하면은 학원이 이렇게 진행됩니다. 이렇게 예비순환 이렇게 곧 끝납니다. 이제 막바지예요. 요때는 우리 학원은 시험을 많이 봅니다. 학원은. 우리는 무조건 시험 봐요. 우리는 시험이 이제 학생들을 강하게 만드는 아주 효율적인 길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매일 시험을 봐요. 근데 이때는 작은 시험을 봅니다. 작은 시험. 뭐 개념을 이렇게 테스트하고 조그맣게 이제 쪽지 시험을 보고 이렇게 보는데 요 1순환 이제 시작을 앞두고 있습니다. 요때 이제 두 번째 보는데 이때는 우열이 가려지는 시기예요. 본 모의고사를 정식으로 봅니다. 일주일에 2번, 3번 이렇게 보는 식입니다. 학생들은 기초가 여기서 닦여졌다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심화 쪽으로 진행을 하고 이런 부분인데 요 시기의 성적입니다. 요 시기의 성적. 요 시기의 성적, 이 시기의 성적, 이때 성적 이것들이 이제 갈수록 의미가 더 높아지겠죠. 근데 지금 태동되는 처음에 형성되는 그 시기요. 점수를 보여드릴게요. 요게 1순환 때 성적표인데 우리가 상위 30%는 이렇게 이름을 공지를 합니다. 공지를 하는데 이렇게 이름이 떠 있는 것이 상위 30% 학생들입니다. 요게 이름이 비어 있는 것이 우리가 이름을 알 수 없으니까요. 이게 단가반이에요. 이렇게. 요쪽 라인은 안정적이라고 보는 라인입니다. 요쪽 라인은. 요쪽 라인에 지금 단가반이 지금 총 학생이 52명인데 단가반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10% 남짓이에요. 그럼 학생이 전부 종합반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합반하고 단가반 비율이 5대5 이 정도 돼요. 아니면은 종합반이 조금 많을 때는 한 6대4 이렇게 되니까 거의 다 비슷해요. 비율이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은 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여기 학창에 보니까 이렇게 되네요. 차이가 있어요. 다른 겁니다. 다른 것이고 그 다음에 2순환 모의고사를 좀 보여드릴게요. 2순환은 언제적 얘기인가 하면은 아까 본 대로 요때 얘기입니다. 11월이니까 요때는 1차가 2월 말 또는 3월 초에 있으니까 요때 들어오는 2차 과목을 듣는 학생들은 단가반 학생들은 2년 차 이상 드립니다. 1차에 부담이 없는 학생들이 이때 2차를 중점적으로 하는 시기예요. 그 하는 시기니까 수험 경력이 2년 아니면 3년 이렇게 되는 학생들입니다. 그 학생들하고 경쟁을 좀 보여드리면은 우리 학생들이 지금 조금 보여드리면은 요때 3월부터 했으면은 11월까지니까 몇 개월입니까? 4, 5, 6, 7, 8, 9, 10, 11 6개월 남짓. 그렇죠? 6개월 남짓인데 경쟁하는 부분을 보십시오. 요때 성적인데 단가반 비율이 늘었습니다. 요렇게 늘었어요. 조금 비어있는 부분들이 조금 많아졌죠? 조금 늘었습니다. 늘어도 종합반보다 많지는 않아요. 근데 2년 이상 공부하는 학생들 수준하고
겨우 6개월 한 학생들을 수준하고 비슷한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더 높아요. 더 높습니다. 하기 때문에 이게 학업 성취도 측면에서 차이가 발생해요. 현실적으로. 하기 때문에 단과반의 장단점도 있고 종합반의 장단점도 있는데 학생들이 단과반의 장점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뭐 내가 원하는 선생님을 내가 골라서 듣는다 이런 장점이 있는데 그 장점은 요만큼이고 단점이 이만큼이에요. 단점이. 이 고시 공부할 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은 이거는 학생들이 잘 들어야 됩니다. 학생들이 거시적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고시 준비를 할 때는. 에너지가 그쪽으로 빠지면 안 돼요. 단과반을 하게 되면 어떤 고민을 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번 달에 경작이 끝났으니까 행정법 어떤 선생님을 들어야 좋을까? 이 고민을 하게 돼요. 이 고민을.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피세서 안 해봤으니까 피세서 언제부터 해야 될까? 어떤 애는 7월부터 하라고 하고 어떤 선생님은 11월부터 해도 늦지 않다고 하고 시험이 잘 되는 내 친구는 시험 2달 전에 해도 괜찮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기출 문제만 분석해도 된다고 하고 어떤 친구는 또 양을 확장해야 돼요. 모의고사 뭐 전체 나는 이만큼 풀어봤어.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고민을 하면 안 되고 그 고민은 학원이 하는 고민입니다. 학원에 언제 어떤 시기에 이 과목을 개설해야 합격생이 가장 많이 나오고 안정적으로 되는가 이 고민은 학원의 고민이고 여러분 어떤 고민을 해야 되는가 하면은 이번에 10시간 했는데 왜 성적이 상위 15%냐? 근데 저 친구는 내만큼 했는데 왜 쟤는 상위 2%냐? 그 다음 시험에 내가 어떻게 하면 점수를 올릴까? 답안을 보니까 어떤 부분이 내가 부족한가? 이걸 고민해야 돼. 이걸 고민. 그 어몽길 아시죠, 여러분? 우리 그 히말라야를 뭐 14개나 올랐는가 이렇게 전설적 뭐 산악인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이 후배들 산에 오를 때 제일 주의시키는 것이 매번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무엇인가 하면은 절대로 정상을 보지 말라고 해요. 절대로 등산할 때 정상을 보지 말아라. 왜 그런가 하면 지치기 때문에. 그럼 어디를 봐야 됩니까? 하니까 발밑만 봐라. 한 발짝 한 발짝만 봐라.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고시공부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돼. 내일 시험이니까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성적을 올리겠다. 이렇게 고민이 이제 아주 미시적 고민이 그쳐야지 거시적으로 이번 달에 뭘 할까? 그 다음 이 시기에 이걸 하는 것이 맞는가? 이 고민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는 그쪽으로 다 빠지고 그 고민을 아무리 하더라도 본인한테 맞지 않기 때문에 시행착오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단과반은 그런 위험성이 너무 커요. 근데 용케 목적지로 갈 수도 있습니다. 단과반 하면서 용케 갈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은 너무 낮습니다. 근데 오늘은 가야 되는 장소가 부산 해운대인데 수많은 버스가 100여 대 이상 버스가 있습니다. 근데 앞에 행선지가 안 붙어 있어요. 골라 타는 겁니다. 골라 타는 거예요. 어떤 버스를 탔더니만 의정부 쪽으로 갔습니다. 어떤 버스는 대구까지 가고 그만두고 내려보니까 정말 해운대에 와 있어요. 그 확률입니다. 그 확률. 그 확률에 맡기면 안 됩니다. 제대로 해야 돼요. 제대로. 그래서 이 단과반, 종합반, 장단점은 사실은 여러분한테 선택지가 없어요. 실강해야 되고 그 다음 종합반으로 시행착오를 줄이면서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그럼 종합반이 왜 우월한가 이 얘기입니다. 왜 우월한가? 어차피 뭐 종합반 강의하고 단과반 강의가 다르지 않은데 왜 종합반이 우월한가 이런 얘기인데 더 많이 해요. 더 많이 하는데 보면은 우리 예비순환 때 여러분이 이제 하지 않은 과정입니다. 어떻게 했는가 하면 행정법 할 때는 행정법을 스터디를 합니다. 우리 애들은 예비순환 때 글을 써요. 그 다음 진행되면은 경작 할 때는 또 행정법을 스터디를 한 번 더 해줘요. 이미 했으니까. 그 다음 행정학 할 때는 경작을 합니다. 경작을 해요. 그 다음 정치학 할 때는 행정학을 내려서 하거나 선택 과목 할 때는 또 행정학이 아니고 여기에 정치학을 내려서 하거나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예비순환 때는 요 두 과목은 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행정고시 제일 중요한 게 요 두 과목이에요. 요 두 과목을 한 4매독을 시킵니다. 4매독을. 3번을 시켜요. 3번을 시키니까 일반적인 커리는 이렇게 됩니다. 이때 한 번 읽고 그 다음 2번 학습하고 3번 하고 1차 기간은 비워야 되고 그 다음 4번 5번 하고 오늘 시험장에 학생들이 갔어요. 이렇게 가면 다 불합격입니다. 다 불합격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초시생이 5번 하고 들어갔는데 쌓인 누적 인원들이 있습니다. 2년차가 있고 3년차가 있어요. 걔들은 10번, 15번 이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요렇게 하면 다 떨어지니까 더 강화시켜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비순환 때 이미 학생들이 1순환만큼 행정법 경제학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라가 있고 1순환 오면은 경제학 7월 16일부터 진행합니다. 그때는 행정법 스터디를 해요. 그 다음에 행정법 할 때는 경제학을 하고 요때는 행정학, 정치학 요 부분은 이어서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벌써 일반적인 학원 커리로 가면 1순환 때 2번을 보는데 우리는 지금 행정법 몇 번입니까? 1번, 2번, 3번, 4번, 5번이에요. 그럼 1년 동안에 10번을 보는 것인데 곱하기 2가 되니까 10번을 보는 것인데 어느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2년 동안에 10번, 1년 동안에 10번. 고치는 밑빠진 독이 물 붓기입니다. 단기간에 팍 시험 보고 나서는 잊어버리고. 이게 훨씬 더 유리해요. 그러니까 우리 학생들이 유리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단가반 학생들하고 질이 좀 차이 납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스터디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그럼 이게 어떻게 진행되나요? 이걸 좀 설명드릴게요. 스터디는 학원은 아주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스터디 편성 기준인데 다른 학원은 1번부터 8번까지가 1조, 9번부터 16번까지가 2조, 그 다음에 3조 이렇게 편성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진 않아요. 그렇게 하면 금방 없어져요. 그래서 수험기간 고려하고 개인의 성향도 고려합니다.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다 이런 얘기는 제가 등록할 때 이제 학생들 일일이 이렇게 살펴봅니다. 살펴보고 그 다음 이제 1월부터 3월부터 이렇게 이미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제가 가르치기도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파악됩니다. 그래서 순환에 대해 너무 드센티면 넣지는 않아요. 순환에는 순환 애들끼리 저 왁착칙을 한 놈들은 왁착칙을 한 애들끼리 이렇게 묶어서 서로 이제 고려하는 것이고 성비도 고려합니다. 여학생 비율이 한 5 정도 됩니다. 남학생, 여학생이 5대5 정도 이렇게 공부를 합니다. 지금은. 그래서 스터디가 8인 1조인데 일반적으로 요 안에 여학생이 4명, 남학생 4명 이렇게 넣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짝이 생겨요. 짝이 생겨가지고 뭐 5대3 아니면 6대2 반대의 경우로 이렇게 편성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개강하면은 즉시 편성하고 종료되는 시점까지 운영을 합니다. 그 다음에 7월부터 10월 말까지는 2차 중심입니다. 이때 2차 마무리를 짓고 11월부터 1차를 합니다. 11월부터 3월 초까지는 1차 중심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오면은 한 2차 스터디를 4개월 정도, 1차 스터디가 4개월 정도 진행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 스터디는 2차는 1회씩 주 3회 그리고 월수금 보통 진행합니다. 그 다음 토요일날 시험 보고 월수금하고 토요일날 시험 보고 우리는 무조건 진행하면 시험을 봐요. 시험을 보고 포상하고 또 제재하기도 하고 그 다음 1차는 매일 주 6회 진행합니다. 그 다음 이 스터디 교재는 학원에서 자료를 제공합니다. 왜 이래 제공하는가 하면은 스터디도 그냥 두면은 천차만별이에요. 그 중에 경험이 많은 학생에 따라 좌우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점성이 약화되니까 학원에서 이 시기에 해야 되는 공부 예컨대 예비순환 때는 1순환 과제, 1순환 때는 2순환 과제, 2순환 때는 3순환 과제 이렇게 스텝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예컨대 예비순환 때 1순환을 공부시키면은 이해되는 부분이 100% 나오지 않고 미진한 부분이 나와요. 그럼 1순환 강의 들으면 해결됩니다. 그 다음 1순환 때는 2순환 앞선 선행학습을 지켜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스터디 편성 진행자들이 있습니다. 스터디 리더가 있어요. 리더가. 학생들 초보끼리 모아두면은 스터디가 진행이 안 됩니다. 말이 많아지든지 말이 없든지 말을 해봤자 의미 없는 말을 서로 주고받든지 그렇게 되니까 최종 합격생이 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는 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아요. 벌써 얘는 남의 일입니다. 남의 일. 열심히 해. 열심히 하면 돼. 이 정도 조언을 해요. 좋지 않고 2차 합격생이거나 아니면 이번에 시험을 보는 학생입니다. 2차 합격생이다 이런 얘기는 면접에 탈락했거나 이렇게 실력이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면접 매년 뭐 100명이 이렇게 탈락하니까. 그 다음에 1차 3회 이상 합격생인데 요 개념보다는 오늘 시험 보는 학생들입니다. 오늘 시험 보는 학생들이 시험이 끝이 납니다. 끝이 나면은 7월 16일부터 고중에 성적 우수한 학생들이 스터디 리더로 편성이 됩니다. 그 학생들이 지도를 하게 돼요. 그 학생들이 최고입니다. 그 학생들이 최고예요. 지금 시험을 금방 가서 자료도 아주 업데이트한 자료가 있고 그 다음 감각이 아주 예민합니다. 예민하기 때문에 도움을 많이 줘요. 그 학생들이 학교 다니면서도 이렇게 와서 아르바이트 겸 이렇게 하기도 하고 또 발표를 기다리면서 쭉 이렇게 진행해 줍니다. 합격하면은 3월까지는 해줘요. 1차 볼 때까지는. 그 다음에 3월 지나서 또 합격생이 만들어지면은 그때 또 대처를 하고 이렇게 되니까 이 학생들이 아주 우수한 학생들입니다. 학원에서 1차를 이제 스터디 리더를 선정할 때는 피색 90점 이상 학생. 그게 원래 시험에서 학원에서 한 40명 이렇게 배출이 됐습니다. 뭐 96, 95, 94 절비예요. 그 학생들이 선정이 되고
2차 성적은 상위 학원 모의고사 기준 상위 10% 이내. 이 학생들이 스터디 리더로서 지도를 해주기 때문에 단가반 학생들보다는 훨씬 더 전적도가 빠릅니다. 혼자 습득하자면은 때로는 1년이 걸리는 지식들도 있습니다. 근데 경험자가 전해주면은 뭐 하루 만에 전해줄 수도 있고 10시간 걸리는 지식이 경험자가 전해주면 1시간 만에 전달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스터디가 잘 운영이 된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학원 자체로 고민할 수도 있습니다. 학원 자체로 고민할 수도 있는데 다른 학원 좀 정보를 드리면은 신림동에는 학원이 4개가 있어요. 근데 2개 학원은 학생이 없습니다. 학원이 아니고 2개 학원밖에 없어요. 우리 학원, 그 다음 건너편에 가는 일비살림이라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 2개만 고려하시면 돼요. 근데 우리 학원에 오면 후회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우리는 1년 합격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앞에 이제 이따 뒤에 가서 보겠지만은 불합격하면 저희들이 환불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어요. 더 많이 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따라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전 모의고사를 많이 봅니다. 어쨌든 복수 모의고사 보고 그 다음 장학금 지급하고 이렇게 되니까 학생들은 더 열심히 합니다. 어쨌든 시험 없는 날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을 준비하니까 시험을 많이 보는 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에 1차 과정인데 피세 캠프를 합니다. 합격률이 78%예요. 올해 시험 합격률. 종합반은 1차 합격률이 한 68%. 그 시험 2달 전에는 이런 공간에 모아둡니다. 학생들을 강제로. 그 아침 9시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 문제 풀게 합니다. 모의고사 계속 보게 하고 계속 집중시켜서 리더들이 또 필요한 부분을 지도하고 이렇게 되니까 100명 중에 78명이 되는 시험입니다. 다른 학원은 한 20% 될까요? 그 정도 차이 날 것 같은데 이 부분. 그 다음에 외부 실천 모의고사를 14번 봅니다. 이것도 다 지원해 줍니다. 무료로 다 지원해 줘요. 왜 모의고사를 많이 봐야 되는가 하면은 이 빛에선 심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멘탈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계속 실천하고 비슷한 시험을 계속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천을 보러 갈 때는 15번째 모의고사를 본다 이런 기분으로 가야지 오늘은 시험이야 이렇게 가슴이 졸아들어서 가면 안 됩니다. 오늘은 장소가 바뀐 모의고사네 그냥 보지 뭐 이 개념으로 가야 돼요. 그동안 내가 성적이 좋았으니까 내가 모란이 될 거야 이렇게 가야지 이게 긴장이 돼서 간다 하면은 실력 발휘를 못하게 돼요. 이런 부분이 있고 세 번째로 보면 개인별 학습 지도도 합니다. 또 실력자가 스터디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학원의 영향이 극대화되어 있습니다. 몇 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매년 시행착오가 나오면 그걸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78% 이렇게 하면은 많이 됐다 이렇게 하지만은 저 부분을 저는 조금 다르게 봐요. 왜 22%는 실패했을까? 이걸 자꾸 보는 겁니다. 그 실패의 원인을 개선하면은 78%가 88%가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걱정하는 부분이 빛에선 점수가 안 오르는 게 아닌가요? 그런 시험이 있습니까? 공부를 하는데 점수가 안 오르는 시험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저 캠프에 들어오는 학생들이 비셋을 잘하면 왜 들어오겠습니까? 빗을 잘하는 학생들 혼자 해요, 혼자. 우리도 들어오라고 얘기도 안 합니다. 그 학생들 혼자 합니다. 혼자 해서 촉촉촉 이렇게 풀리니까 안 들어와요. 요 구간에, 이제 캠프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비셋이 힘드니까 고통을 감수하겠다. 이 학생들이 오는 겁니다. 그 학생들이 뭐 60점에서부터 합격하기도 하고, 뭐 75점에서 합격하기도 하고, 또 뭐 50점이 시작해서 합격하기도 하고 다양합니다. 다양하기 때문에 빗에서 노력하면 오르는 시험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스터디, 뭐 이 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달라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그 다음 점검하고, 퇴출제도 시행을 하고, 그래서 스터디 리더에 대한 평가도 합니다. 학원에 이제 돈을 들이기 때문에 리더에 대한 평가도 해요. 평가해가지고 작년에는 2명을 퇴출했어요. 학생들이 원하는 지식을 전달하지 않는다. 불성실하다. 이렇게 하면 퇴출을 합니다. 퇴출을 하고, 그 다음에 학생도 퇴출을 합니다. 학생도. 우리는 학생들이 학원을 선택한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도 선택권이 있습니다. 때로는 접수를 안 받아주기도 합니다. 지난달은 2명을 안 받아줬네요. 안 받아주기도 해요. 우리도 물 관리합니다. 그런 부분이어서 학생들이 열심히 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퇴출합니다. 그 다음에 스터디 포상도 해주고 상벌제도 시행하고요. 그 다음 독서실 관리도 조금 다릅니다. 독서실 관리도 우리는 지경이 있어요. 지경이. 그건 5급생만 있습니다. 5급 학생, 국립외국어 학생. 이 학생들을 모아놨어요. 근데 일반적인 독서실에 가면은 별의별 학생이 다 있어요. 옆에 뭐 경찰을 준비하는 학생, 또는 계산기를 하루 종일 두들기는 CPA를 준비하는 학생,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분위기 형성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 다음 이제 저렴하기도 합니다. 월 7만 원 이렇게 하니까. 그 다음 과목 진행 순서입니다. 이게 7월 달에는 경제학, 8월에는 행정법, 9월에는 행정학, 10월 이렇게 진행합니다. 그 다음 피색 기본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이건 오전 10시에서 오전 12시까지. 그 다음 2차 강의는 오후 11시 40분에서 5시 10분 정도까지. 하루에 수업을 6시간 정도 합니다. 가끔 학생들이 종합반 다니면은 자기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요 이렇게 하는데 그 맞는 말입니까 저게? 난 맞는 말 아닌 것 같아. 수업이 하루에 6시간인데 나머지 7 내지는 8시간 확보해서 본인 공부를 해야지. 안 하니까 못 따라가는 거죠. 근데 고시생이 달랑 오전 10시부터 5시까지만 하고 남은 시간을 놀아버린다. 이건 맞지 않는 것 같아. 그래도 일반적으로 볼 때는 오전 8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이렇게 하면은 성실하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인 기준이 있어요. 이 기준하에 공부를 하면 오전에 2시간 확보되고 저녁에 한 5, 6시간 확보되는데 이것 때문에 공부에 지장이 생긴다. 이거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저 정도로 해야 됩니다. 또 너무 많이 해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얘기를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이제 뭘 해야 되는가. 고시 준비에서는 하루도 중요합니다. 하루도 중요하고, 일주일은 더더욱 중요하고, 한 달은 무지무지 더 중요하고, 지금 우리가 4개월이 뒤쳐졌어요. 3개월 정도가 뒤쳐졌습니다. 이걸 어찌합니까? 그러면은 3개월이 뒤쳐졌으니까, 그러면은 편안하게 내년 시험은 버리고 후년 시험부터 준비하겠다. 이게 다 맞습니까? 그건 아닌 것 같은데. 1년 동안에 합격할 수 있는가 없는가 이런 얘기인데 시험을 왜 1년마다 실시하겠습니까? 실시하는 쪽에서. 왜 1년마다 하겠어요? 1년이면 합격할 수 있으니까요. 예컨대 1년에 합격하는 학생이 한 명도 없다. 이렇게 하면 시험 주관부처가 2년마다 할 겁니다. 2년마다 하는 게 맞아요. 근데 1년마다 합격하는 비율이 몇 프로인가 하면은 37% 정도입니다. 처음 도전해서 합격하는 비율이 37%예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다음 나머지가 이제 장기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년마다 시험을 하는 겁니다. 실증적 예로 우리 학원에 제일 빨리 된 친구가 9개월 만에 됐어요. 재경직. 9월 달에 와서. 그 학생이 예컨대 고시 일반적인 개념을 들어서 내년 시험 버리고 후년부터 하자. 이렇게 했더라면 그 학생이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 전에 공부 많이 하고 온 것 아닌가요? 대학교 2학년인데요. 뭘 하고 왔겠습니까? 대학교 2학년에 어슬렁 온 겁니다, 학원에. 고시 준비해봐야 되겠어요. 어슬렁 하고 왔어요. 뭐냐? 이렇게 하니까. 휴학은 했냐? 휴학은 했어요. 그 다음 뭐 했냐? 그냥 방학 때 여행도 다니고 놀다 보니까 9월이 됐어요. 그래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 고시. 하자. 그래서 시험이 됐어요. 그 다음 12개월 만에 되는 얘는 부직이 있습니다. 이건 많이 있고. 그 다음 16개월 만에 된다. 이렇게 하면 이거는 정상적인 코스예요. 정상적으로. 이 안에 승부가 안 난다. 이렇게 하면은 그때는 아까 얘기했던 그 기준을 적용해야 됩니다. 격차가 큰가, 격차가 작은가. 격차가 크는 것은 평균한 2차로 기준을 하면은 평균 한 7점 이상으로 떨어졌다. 이거는 그 다음에 힘들어요. 근데 한 3점에서 5점 안에 떨어졌다.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가능성이 높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해야 돼. 그리고 지금은 해야 됩니다. 해야 돼. 지금 만약에 안 하게 되면은 계획을 내년에는 시험사만 보고 후년에 안 되면 그 후년 2021년 그때까지 하려니까 그건 아니에요. 지금 달려 들어가지고 내년에 시험이 되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고 혹시라도 안 돼서 근접하게 안 되면은 그 다음에는 무조건 끝내게 이렇게 계획을 잡아야 돼요. 근데 계획은 거창하게 나는 내년에 합격하려다 이렇게 하고 실천이 야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그것도 이제 의미가 없는 계획입니다. 실천을 지금 해야 되는데 오늘이 23일이니까 우리가 16일 날 개강하니까 그래도 괜찮아요. 20여일이 남았습니다. 20여일이 남았는데 지금 해야 되는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하면은 경제학과 학생들은 조금 여유가 있어요. 예비순환 경제학과 한 3학년이면은 예비순환을 듣지 않아도 따라갈 수준이 될 겁니다. 근데 경제학 안 했고 행정법 2개 다 안 했다 이렇게 하면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돼. 그래서 지금 등록하면은 학원에서 예비순환 동영상을 무료로 지원을 합니다. 지원을 하니까 그걸 듣고 오세요. 그걸 듣고 와요. 그걸 듣고 오면은
지금 만약에 안 듣고 오게 되면은 어떤 이제 부작용이 있는가 하면은 안 듣고 오면은 이제 공부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이 오전, 오후, 저녁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3월부터 이렇게 들어왔던 학생들은 여러분보다 얼마나 앞서 있는가 보면은 예컨대 7월 16일부터 경작을 한다 이렇게 하면은 수업은 경작을 듣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은 예비순환 때 어디까지 했는가 하면은 우리가 1순환까지 시켰어요. 예비순환 때는 1순환 동영상을 들어라 이렇게 시킵니다. 시키기 때문에 얘들은 1순환 경작 시간에 예습을 안 합니다. 할 필요가 없어요. 실강 들어와서 한 번 더 듣는 거니까 암기하면서 들으라고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습 필요 없고 복습이 필요 없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학생들은 뭘 하는가 하면은 경작 1순환이 진행이 7월 16일부터 되니까 오전 시간에 비어요. 오전 시간이. 오전 시간에 비니까 피셋이 약한 학생들은 피셋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고 피셋을 나는 잘해요. 이런 학생들은 이 시간에 행정법 2순환을 듣습니다. 이 학생들이. 동영상을 우리가 무료로 지원을 해줘요. 행정법 2순환을 들어요. 그 다음 경작 1순환 무리 없이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시간에 복습하면 충분할 겁니다. 그 다음 단계로 가서 그 다음 과목이 행정법이 되겠죠. 행정법이 되면은 이 학생들이 뭘 하는가 하면은 이제는 경작 2순환을 오전에 듣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 2순환을 들었으니까 이 학생들의 차원이 또 달라졌어요. 달라졌기 때문에 복습할 거리가 별로 없습니다. 그 학생에 따라서는 3순환을 듣거나 2순환을 한 번 더 다지거나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은 우리는 경제학 수업이 진행되면은 경제학을 예습을 해야 됩니다. 경제학을 예습을 해야 돼. 안 했으니까. 그 다음에 실강을 듣고 나서 또 약하니까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밖에 못해요. 1순환 때 1순환밖에 못합니다. 그러니까 시험이 안 되는 거예요. 7월부터 해서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저렇게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저렇게 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은 지금 예비순환을 듣고 오면 됩니다. 예비순환을 듣고 오면 돼요. 지금 20일 정도 조금 더 남았으니까 하루에 이틀치를 들으세요. 하루에 이틀치를. 그 내용을 완벽하게 자기 것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욕심내지 마시고 아 이런 과목이구나. 아 이게 좀 어렵다 쉽다. 내전에 이 정도 이해된다. 이 정도만 잡아오면 돼요. 그렇게 잡아오면은 예습을 안 해도 되니까요. 1순환 듣고 바로 복습하면 됩니다. 그러면 오전에 여유가 생겨요. 오전에 여유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최악의 경우는 방학 때 그냥 7월 16일까지 그냥 보내가지고 그냥 오는 경우입니다. 그냥 오는 경우. 그냥 오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면 예비순환 동영상으로 예습하고 1순환 듣고 복습하고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가니까 되게 힘든 겁니다. 되게 힘든 것이에요. 이렇게 해서 안 되지는 않습니다. 안 되지는 않는데 가는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왜 그런가 하면 이미 시작한 학생들은 2순환 듣고 있는데 예비순환 듣고 있으니까 질적으로 이제 격차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학원이 지난번에는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도 설명을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면은 빨리 공부하라고 하는 겁니다. 학생들은 어차피 7월 16일 되면 오게 돼 있습니다. 매년 300명씩 모이니까 오게 돼요. 오게 되는데 그 학생들을 우리가 이제 학원에서 그냥 모은다 이런 측면보다는 많이 합격해야 됩니다. 그래 학원도 잘 되고 일단 젊은 학생들이 인생이 빨리 피는 것이고 그래서 설명회도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좀 해가지고 공부 좀 하고 오라고 그렇게 하는 체제입니다. 그 지금은 괜찮아요. 지금 시기는 충분합니다. 하루에 이틀치를 들으면은 조금 더 속도를 높이면은 한 과목에 한 열흘 정도면 끝날 겁니다. 그래도 듣게 되면 순서를 행정법을 먼저 들으세요. 행정법을. 듣게 되면은 행정법을 먼저 듣고 그 다음에 왜 그렇게 이제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은 경제학이 7월 16일부터 개강하니까 그때까지 잘못 개인적 일정이 있으면 못 듣고 올 수가 있어요. 두 과목을. 그러면 개강하면 경제학은 따라가면서 들으세요. 따라가면서. 오늘 경제학 실강이 예컨대 미시라 한다 이렇게 하면은 나는 그것이 끄트머리 듣는다. 그래서 한 뭐 일주일 정도 들으니까 이게 다 끝났더라. 이렇게 계획을 잡으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잡으면은 격차는 아주 미세하게 발생합니다. 미세하게 발생하니까 충분히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저거 맞아 안 한다 이렇게 하면은 닥쳐가지고 막 해야 되니까 그때는 숨이 너무 차요. 그러니까 지금 제일 중요한 시기입니다. 빨리 이제 고시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정이 내려지게 되면은 빨리 공부하고 해야 됩니다. 나는 훤히 알아요. 훤히. 이게 지금 이 시기를 잘못 보내면은 내년 시험에 어떤 결과가 나오는가 이거는 내가 10수년 봤으니까 다 압니다. 다 아니까 나는 급해요. 나는 빨리 했으면 좋겠고 학생들은
나름의 계획이 있고 이렇게 될 겁니다. 그 계획 다 무시하시고 빨리 시작해야 됩니다. 아무리 늦어도 다음 월요일부터 시작해가지고 3주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다 듣고 와야 돼요. 못 들으면은 들어와서 듣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1차에 대한 부담이 조금 약하다. 이렇게 하면은 7월, 8월은 2차만 하세요. 2차만. 경작 행정법 시간이니까 그때는 2차만 잡으세요. 9월부터 1차를 하더라도 전혀 안 늦어요. 전혀 늦지 않습니다. 2차를 먼저 잡는 게 중요하고,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또 계획을, 1차를 먼저 보니까 1차를 어떻게든 붙고, 그 다음 2차를 하고,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월에 떨어지나, 7월에 떨어지나, 떨어지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떨어졌을 때 나에게 무엇이 남는가,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훨씬 더 중요하니까 7월, 8월은 2차에 매진하고 9월부터 1차 하더라도 하고는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충분해요. 충분합니다. 혼자 하면 버거워요. 그래서 지금 그 계획을 잘 써야 됩니다. 지금 이제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면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행정법 경제학을 예비선언을 학습하고 온다. 그러면 선생님 정책하고 행정하고 상관없어요. 양이 적어요. 양이 적으니까 들어와서 해도 충분합니다. 그거는 처음에는 1순한테는 버거울 수는 있지만은 2순환, 3순환 가면은 결국 똑같아집니다. 근데 행정법, 이 경제학은 차이가 나면은 잘 안 메워져요. 그걸 잡고 와야 됩니다. 그 두 과목이 70% 정도입니다. 역할이. 실제 점수차도 나요. 정책하고 행정학은 본 시험에 점수차가 별로 없습니다. 학생들의 실력이 쉽게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근데 경제학은 어떤 녀석은 95점, 어떤 녀석은 60점. 행정법 어떤 녀석은 72점, 어떤 녀석은 42점. 점수차가 나요. 왜 점수차가 나는가 하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하는 학생, 적게 하는 학생 차이가 생기는 겁니다. 정책, 행정학, 이건 없어요. 선택 과목은 뭐, 이거는 전혀 차가 없습니다. 그 다음 이것도 고민하죠. 적용할지, 선생님 저는 적용하고 싶어요. 일반 행정할지 고민하는데 일단은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경제학 바탕이 돼야 돼요. 전공이. 저는 부전공 경제학 해보니까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걸로 안 돼요. 그걸로 안 되고, 그 다음 피셋이 2개월 미만에 끝이 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적성이 중요해요. 경제학하고 연결되는 적성입니다. 피셋 한 6개월 걸쳐서 열심히 해서 이거 안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재경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소년 천재들이 많이 있어요. 어린 애들입니다. 합격하는 애들도 전부 다 어려요. 물론 나이 들어서 합격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반적이 아니니까 주류로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우리 학원에도 작년에 이제 9명이가 됐는데 뭐 전부 어린 친구들이에요. 22, 23, 나이 많은 친구 24, 이런 친구들입니다. 그 친구들의 특성이 다 피셋 준비에 전혀 지장이 없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피셋적 인간이라고 있는데 그 인간들에 대해서는 너무 의식하지 마세요. 그건 전체 10%. 전체 10%. 그 다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비율이 전체 10%. 나머지는 노력이고, 그 피셋적 인간들은 여러분들이 나는 그 인간인가 아닌가 이렇게 테스트하는데 기출문제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윤곽은 잡히는데 처음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학원에 뭐 인간들이 많아요. 그런 인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인간들도 처음에는 50점, 60점 이렇게 출발하다가 경사도가 좀 달라집니다. 두 번째 보니까 뭐 80점, 세 번째 보니까 90점. 선생님, 이걸 왜 공부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애들이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고 대부분은 이렇게 가는데 전자 정도 되면은 적용하는 게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전국 단위 경쟁 좀 해봤어야 됩니다. 여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작년에 우리 학생 중에 재경 시험 된 학생이 전국에 수능을 2등으로 된 학생. 수능이 2등입니다. 전국 2등이에요. 그 다음에 11등, 28등. 우리는 그 수능 점수를 몰랐어요. 몰랐는데 후배들이 와서 이 선배가 여기 있네. 2등에 된 선배인데 뭐 이렇게 알려줍니다. 고등학교 후배들이. 그 정도 학생들이 되긴 됩니다. 쉽게 돼요. 물론 이제 다른 학생도 많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보시고, 요 요건이 안 되면은 굳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학원에서도 경제학을 놓고 보면은 1등부터 40등까지가 적용직, 41등이 일반 행정. 그 얘기는 적용의 중간 하느니 일반 행정 탑 10에 드는 게 훨씬 낫습니다. 공직생활 이어가는 데 훨씬 나아요. 학생들 왜 적용직을 하냐 이렇게 물으면은 뭐 간지나니까 뭐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특별히는 없으면은 요건 벗어나면은 일반 행정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고민을 7급을 하는가 5급을 하는가 이 고민이 아니죠. 5급 안에 고민하는 겁니다. 3간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될 수 있는 길, 됐을 때 더 넓은 영향이 주어지는 길, 그 길이 훨씬 더 낫습니다.
그 다음 국립외교원 국제통상 이렇게 고민하기도 하는데 사실은 고민의 영역 아닙니다. 이게 3과목이고 5과목이고 완전히 다른 시험이고 그 다음 수험기간도 외교원이 훨씬 더 짧습니다. 3과목이에요. 3과목. 그 다음 학원어 활용인데 외교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국제통상은 너무 소수 정렬입니다. 이게 본인이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불리합니다. 그래서 외교원하고 통상직을 고민하면은 외교원 쪽으로 공부하는 것이 시험 대기는 조금 더 수월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외교원 학생들은 뭐 5급하고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니까 외교원에 대한 설명이 상대적으로 적은데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외교는 3과목이고 외교원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지금 이 외국어 빨리 해결하는 게 좋고요. 혹시라도 이 외국어 해결이 안 됐다 하면은 같이 공부하면서 해결하는 게 훨씬 낫습니다. 나는 뭐 이 외국어 해결하고 와야지 이렇게 하면은 1년을 의학 때문에 1년을 보낸다. 이 부분은 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 전공은 지나가면 그만인데 의학은 같이 해가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외교원 학생들 그 부분에 고민이 있으면은 그건 들어와서 같이 해결하는 게 그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다음 신림동 생활안내인데 거의 이제 막바지입니다. 학원 직영 독서실 오십시오. 시중 독서실 가면은 학습 환경의 문제가 심각합니다. 너무 예민하든지 너무 소란하든지 가격도 학원은 7만 원이고 바깥에는 13만 원, 15만 원 하니까 뭐 굳이 할 이유가 없고요. 그 다음에 식사 걱정되시죠? 그러니까 식당이 괜찮습니다. 이게 식당이. 뭐 고시 식당도 있고 일반적인 신림동 식당도 있고 고시 식당이 한 끼에 3,500원 합니다. 3,500원 하고 그 다음에 한 달 하면 20만 원 정도 이렇게 하는데 그냥 학식보다 한 3배 정도 좋습니다. 먹을 만은 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것도 오랫동안 이제 고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식사도 질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괜찮다 이렇게 보이시고 이 두 번째 문제하고 네 번째 문제가 연동이 되어 있죠. 운룸, 통학 문제 이렇게 통학을 하지 않고 집에서 다닐 수 있으면 제일 좋습니다. 집에서 다닐 수 있으면 그게 제일 좋아요. 특히 여학생들은 더 좋습니다. 고시 공부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것이 또 모아 있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식사 문제 이것도 제일 좋은데 그래도 이 지역이다 이렇게 하면은 옮기는 부분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됩니다. 1시간 걸린다 이렇게 하면 옮겨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루에 1시간 뭐 또 갈 때 1시간 나는 대학 갈 때 그렇게 공부했어요. 안 됩니다. 대학을 경험을 안 되고 1시간 정도면 우리 전문가들은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1시간 걸려서 오면은 공부 모드로 전환하는데 또 1시간이에요. 지금 여기 오시는데 힘드시죠? 학생들은 대중교통으로 와야 됩니다. 더 힘들어요. 또 날씨가 덥다, 날씨가 춥다. 거기에 적응을 해야 되고. 또 집에 갈 때 1시간, 가서 수면 모드로 전환하는데 1시간. 하루에 4시간 길바닥에 버리는 겁니다. 시험 안 돼요. 너무 피해가 큽니다. 그 지역이 나눠보면은 강남, 서초, 방배, 애매하죠. 옮기기는 못하고, 다니기는 불편하고, 그래도 결국 옮기게 됩니다. 학생이 원할 겁니다. 그 다음 과천, 마찬가지고, 목동, 가까운데 교통 불편하고, 송파 잠실은 고민 없습니다. 무조건 옮겨야 되고, 분당, 제 집이 분당인데 이것도 안 되고, 안암, 고대학생들, 통학 아니고 여행이에요, 여행. 매일 여행하는 겁니다. 그거 안 돼. 신촌, 저항하다가 결국 옮기게 됩니다. 옮기게 돼요. 요런 데는 다 신림동으로 이주를 하십시오. 해서 바짝 해야 돼. 고시 공부는 최선의 여건 만들어 바짝 해서 끝내겠다. 되든 안 되든. 이렇게 달려들어야지. 그 다음에 오게 되면은, 학원 직영 원룸이 있습니다. 시중 원룸 가지 마시고 학원 직영 원룸이 있는데 이게 여유가 많지 않아요. 이게 학생들이 부담을 느끼는 경제적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학원비, 하나는 주거비. 그걸 이제 학원이 조금 덜어드릴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일관이 있는데 여기는 여학생 중심입니다. 그 임대 조건이 보증금을 300만 원 내시면은 월 38만 원이고 공과금이 포함된 부분입니다. 시중보다는 싼데 2번은 보증금을 3천만 원 내면은 월 5만 원입니다. 2번을 택하시면은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요. 한 45만 원, 50만 원 이렇게 합니다. 이게 시중 시세가. 한 달에 한 40만 원, 45만 원 절약한다 이렇게 하면은 학원비 정도가 이렇게 절약됩니다. 그쪽으로 이제 부담을 좀 덜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2관, 우리가 3관까지가 있습니다. 2관은 현재 공실이 없어요. 공실이 없고, 그 다음에 상관이 있습니다. 상관은 방 크기에 따라서 약간 보증금은 차이는 있습니다. 월 5만 원 비슷합니다. 또 이렇게 돼 있는데, 요쪽을 활용하시면은 일단은 안전합니다. 안전하고. 그럼 다른 원룸은 불안한가? 그렇진 않아요. 이게 이제 부모님들 가끔 뭐 신림동에 뭐 살인사건이 있네요. 뭐 이렇게 가끔 그런 질문 하세요. 현장에서는 뭐 경험해보지 못한 겁니다. 신림동은 대단히 안전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아요.
전부 다 학생들이니까 학생들은 올빼미도 있고 새벽경도 있고 밤새 사람이 다닙니다. 원래 사고가 어석한 데서 나요. 어석한 데서. 근데 여기 어석한 공간이 없습니다. 학원 주변은 특히 균질되어 있어요. 대신 혹시라도 원룸을 얻게 되면은 그 주변에 이제 옆방에 누가 사는가 이 부분은 중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원 안내를 좀 받으십시오. 학원 원룸을 보시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면은 학원에 요청하세요. 학원에 요청하면은 부동산 이렇게 연결해드리면은 학생들이 있는 데를 안내해 드릴 겁니다. 잘못 들어가면 그런 예는 많지는 않아요. 많지는 않은데 뭐 옆방에 밤새 게임을 하는 청년이 있다든가 밤에 일을 나가는 이웃이 있다든가 아니면 뭐 서울대가 가까우니까 서울대 재학생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녀석들은 마냥 행복해가지고 밤에 술 마시기도 하고 뭐 친구들 데려와서 떠들기도 하고 이렇게 되니까 고시생하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 이제 위험성이 있으니까 선택지는 두 개를 가지세요. 학원 원룸 오시든가 아니면은 학원에 요청하셔가지고 원룸을 소개받든가 이게 제일 낫습니다. 그 다음 학부모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저도 잘 몰라서. 근데 주의사항이 있을 거는 같아요. 굳이 이제 나눠보면은 진입단계 부모 의지가 앞서면 안 됩니다. 때로는 부모님이 원해서 학생을 데려오는 수가 있어요. 안 됩니다. 고시는 달라요. 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가 하면 그렇게 해서 대학 갔으니까요. 근데 부모님은 대학까지는 아는데 또는 대학은 그렇게 해서 나름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이거는 100이면 100 아니면 0의 싸움이에요. 본인 의지입니다. 본인 의지. 진입단계 그 부분을 주의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이제 공부를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공부하는 영역을 그냥 제가 편의상 이렇게 표현하면은 요 안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이제는. 요 안에까지. 왜 그런가 하면은 뭐 부모님들 중에는 뭐 애가 공부하는지 수시로 체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뭐 게임방에 가는지 여러 가지 이제 걱정스러워서 중고등학교 때 하던 통제를 하시려고 합니다. 근데 그 통제를 받아서 공부할 정도면 고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또다시 고3이다 이렇게 의식을 갖지 마시고 남학생 같으면 이제 군대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생각하시고 여학생 같으면 그냥 고등학교를 치면 외고 같으면은 외고 기숙사 보냈다 이렇게 해서 마음을 내려놓으세요. 내려놓으시고 이제 편안해져야 됩니다.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문제가 발생한다 아니면은 지금 잘하고 있다 이런 정보는 가감없이 이렇게 전해드리니까 저하고 대화를 하세요. 그게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또 마치실 때 저한테 오시고 이렇게 하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고시는 모두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는 이렇게 부모님은 좀 편해지시는 게 그게 훨씬 낫습니다. 이게 몇 년 새 부모님들이 많이 오세요. 많이 이제 설명회도 오시고 학원에도 많이 오시고 이렇게 하는데 뭐 긍정의 요소, 부정의 요소가 다 같이 있습니다. 어쨌든 세상은 조금 바뀌었다 이런 느낌은 듭니다. 어쨌든 그 장점을 살리는 쪽으로 이렇게 지금은 박수를 이렇게 열심히 쳐주셔야 됩니다. 그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은 고시생이 쟤는 집에 와서 왜 텔레비 보고 있냐? 저리가 고시 되겠냐? 이렇게도 놔두세요 그냥. 그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이렇게 자꾸 삼켜야 됩니다. 우리 어른들이 보면 애들이 다 마음에 안 들어요. 애들이 마음에 안 드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을 지적하게 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지게 돼요. 얘들은 이제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응원만 하시고 성원하시고 나중에 결과 보고 이렇게 진입 여부가 아니라 지속 여부를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낫다 이렇게 보이십니다. 그 다음에 학원의 특징을 이제 설명드리고 좀 마치겠습니다. 다른 학원이 있는 것들은 뭐 이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이제 우리 학원의 특별한 부분입니다. 1번, 3번. 아까 뭐 독서실이다 원룸을 말씀드렸고 나머지는 아까 이제 세부적으로 말씀드린 부분들입니다. 불합격하면은 수강료를 환불해드리고 장학금을 지급을 합니다. 1차는 상위 40%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한다. 이렇게 하면 전액 수강료를 환불해드려요. 왜? 우리 자신이 있으니까요. 자, 2차입니다. 2차도 100명 중에 40등 했는데 불합격한다. 이것도 환불해드려요. 왜? 자신이 있으니까요. 저 정도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 다음 장학금을 드립니다. 대부분 200명 이상 수업이니까 1등하면 50만 원, 그 다음에 상위 30%까지 드립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제 금액의 의미보다는 그 상징성을 우리는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증서를 뭐 저 금액보다 뭐 더 거창하게 드립니다. 학생들이 그걸 받고 이렇게 모아두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대로 공부하고 있다 이런 나름의 이제 의식 같은 그런 의미가 있을 겁니다. 그런 차원이다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그 환불 하는데 그 학원이 50%, 강사가 50% 환불이 발생하면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나중에 잘못되면 학원이 망할 수도 있고, 강의를 한 사람들은 재산이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할 수밖에 없어요. 빨리빨리 와서 빨리빨리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학생 경쟁, 강사 경쟁, 경쟁이 아주 치열합니다. 나머지 부분은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수강료는 1, 2차 종합반이 있고 1차를 합격한 경험이 있으면 2차만 해도 됩니다. 근데 대부분 1차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 1, 2차를 같이 하는 게 낫습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그냥 고민을 하면 안 돼요. 고민을 하면. 그래서 요 자리를 보면 기억나는 학생이 있어요. 오늘 이제 시험을 열심히 보고 있겠네요. 그 학생이 이번에 피서설 94점인가 이렇게 맞은 학생입니다. 그 학생 보고, 야, 너 왜 피석 강의 듣냐? 듣지 말아라. 그냥 혼자 해라. 이렇게 제가 그 농담 삼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선생님 저는 신경 쓰기 싫어요. 그냥 2시간 수업하는데 여기서 해결할래요. 그게 맞아요. 그렇게 해결하는 게 에너지를 최소한 줄이고 필요한데 에너지를 쓰는 방법입니다. 그 학생이 부족해서 듣겠어요. 가끔 학생들이 나는 1차는 혼자 할래요. 이렇게 하는데 그것 때문에 2차가 영향을 받기도 하고 1차 자체가 위험성이 또 현실화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 맡겨서 학원에. 특별한 경험이 없으면. 그래서 지금 등록하면은 한 70만 원 정도 할인됩니다. 그냥 동영상 강의 지원하고요. 1차 프로그램, 아까 얘기했던 캠프, 외부 모의고사 이런 부분을 다 이제 무료로 지원을 해드립니다. 국립외교원도 비슷합니다. 이렇게. 여기서, 요 금액에서 70만 원 할인 이렇게 되니까 한 70만 원? 요 정도 될 겁니다. 요것도 이제 빨리빨리 이렇게 선등록을 좀 서둘러 주시고요. 나머지 부분은 제가 다 설명드린 부분이네요. 이게 이제 마지막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하면은 요걸 띄워놓겠습니다.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받고, 그 다음에 질문이 끝나면은 개별 상담을 진행하겠습니다. 저한테 하셔도 되고, 우리 저 부원장님이 오랜 경험이 있으니까 부원장님한테 하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질문이 있으십니까? 질문 한번 해 주십시오. 질문이 없으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